최근 서울대병원 성추행 인턴이 화제였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마취된 환자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인턴이 서울대병원에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산 것입니다. 해당 인턴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해임되기 직전에 자진 퇴사했고, 만약 서울대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수료했다면 전문의 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는 결국 직위 해제 후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의사면허는 불가침의 영역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국내 의료인은 타 전문직 종사자들보다 매우 관대한 법적, 윤리적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비판에서 나온 말입니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면허,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현행법상 의사면허는 살인이나 성폭행과 같은 중범죄에서도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2000년 이전에는 의료법 규정이 타 전문직하고 동일하게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은 의사면허 취소하는 것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는데 2000년에 개정되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그 법률이 개정될 때는 개정 이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료를 조사해봐도 특별한 개정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2000년에 의학 분업이 되면서 의사들이 이제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그에 대한 당근책으로 이렇게 의료법을 개정했다. 그런 이제 비판이 일부 있죠. 의사면허가 취소되어도 해당 의료인은 손쉽게 복귀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90% 이상에 달하며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또다시 위법 행위를 저질러도 아무런 가중제재가 가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사를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구성이 의사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아서 재교부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닌 이상 보통은 깜깜이로 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 자체가 또 의사들하고 친한 멤버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렇게 재교부 심사에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범죄 의료인에 대한 국민적 공포가 만연합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근무 지역이나 이름만 바꾸어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 괴담처럼 떠돌고 있으며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범죄 의료인의 이름과 근황을 공유하는 글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괴담은 아니고 실제로 현행 법령에 의하면은 가능합니다. 이게 의료사고를 일으켜도 업무상 과실치사나 치상은 의사면허에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그대로 병원을 운영하거나 집행유예형을 받으면은 그대로 의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징역형을 받더라도 현행 규정대로라면은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어요. 대진의를 고용해서. 환자가 사전에 의사의 범죄 이력을 알아보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범죄 이력은 현행법상 중요한 개인정보로 취급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중범죄자 의료인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의료행위하고 무관하더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면은 의사면허를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일본도 의료사고를 내면 의사면허에 영향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독일은 피고인이 되기만 하면, 기소가 되기만 하면 확정 판결 전이라도 판결 때까지는, 판결 시점까지는 의사면허가 정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민주당의 고영인 의원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의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사협회는 이를 면허 강탈 법안이라 칭했고 총파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조 거부까지 고려하며 강경한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아직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의료인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이렇게 판단하고 치료하는 막중한 책임이 이제 부여되어 있는데, 그리고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렇게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데 그에 따라서 직업적 책임감하고 윤리의식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다른 전문직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그 정도의 수준은 유지해야지 된다고 봅니다.